임진, 정유 외란, 영상으로 보는 역사소설, 현해, 통안의 바다, 제1화, 왜군의 출병. 때는 1592년, 음력 4월 13일, 당시 일본 열도에서는 하층민 출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다. 기고만장한 그는 조선 침략을 결정하고 대마도에 주둔하던 왜군 제1번 대에게 출정을 명했다. 7년간의 긴 전쟁, 비극의 시작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 그는 1번 대 대장이었다.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그의 사위였다. 조선으로 출정하라. 출정은 전날 밤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배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말과 식량 등 병참들이 배에 실렸다. 주군 병사들이 승선을 마쳤습니다. 격군들은 노를 저어 항구를 빠져나가도록 하라. 도주 요시토시는 병참까지 모두 배에 실렸다는 보고를 받고는 곧바로 출선 명령을 내렸다. 츠어 그의 영에 따라 노들이 일제히 들려졌다가 바다에 떨어졌다. 바닷물은 하얗게 튀어올랐다. 바다는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 병선은 부채꼴의 물결로 파랑을 만들어내며 앞으로 나갔다. 대마도 병사 5천을 태운 배들이 선두로 오우라항을 빠져나갔다. 요시토시가 탄 지휘선이 앞에 섰고 병사들과 병참을 실은 배들이 그 뒤를 따랐다. 조선의 연호로는 임진년, 일본의 연호로는 불로쿠 1년. 그래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일본에서는 불로쿠 에키라 한다. 동쪽 멀리서 여명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큐슈 북쪽과 서쪽 섬에서 징집되어 온 제1번대 소속 병사들은 그 수가 1만 8천에 달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 대마도로 들어온 것은 한 달 전이었다. 그들에게 대마도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한 달 열흘 섬에 갇혀 답답하게 지내오던 병사들은 출정 명령이 떨어지자 환호성을 질렀다. 모두 마음 한구석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진 않았으나 일단 이 좁고 척박한 땅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했다. 삐걱삐걱 병사들이 내딛는 걸음에 항만과 배 사이를 연결해 통나무를 평평하게 깎아놓은 발판은 신음을 내듯 삐걱댔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대장으로 하는 조선 침략군 제1번대 소속 1만 8천의 대군이었다. 오우라항은 원래 천연항으로 대마도 동쪽에 위치한 조그만 어항이었다. 큰 바다 한가운데 섬이 양쪽으로 불쑥 솟아올라 바다를 막았고 섬의 능선을 따라 물이 굽어져 생긴 천연항이었다. 그곳은 평시에는 도주의 허락을 받은 어선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천연항이라 좁았고 항만 시설도 변변치 못했다. 그런데 좁은 선착장 안으로 크고 작은 700여 척의 병선이 서로 들고 나니 항 전체가 난리가 난 듯했다. 오우라 항에 이렇게 많은 배가 들어찬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병사들을 실은 배가 불이 나게 선착장을 빠져나가면 곧 그 빈자리로 다음 배가 들어왔다. 배마다 무장한 병사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고요하던 오우라항의 새벽 바다는 700여 척의 병선이 뒤엉켜 그야말로 시장 바닥을 방불케 했다. 후속 부대를 실은 배들이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라. 선발로 오우라항을 빠져나온 요시토시는 부산포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놓고는 해도를 펼쳐들었다. 대마도 병사들을 실은 병선은 시커먼 현해탄의 물살을 좌우로 가르며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해는 동쪽에서 조심스럽게 그 붉은 정수리를 내미는가 싶더니 어느새 수평선 위로 몸통을 둥그렇게 밀어내며 치솟아 올랐다. 얕은 하늘에 희뿌옇게 걸려있던 바다 안개는 어느덧 사라지고 없었다. 주군 병선들이 큰 바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수고했다. 그런데 대장님의 배는 어디쯤 오고 있느냐? 요시토시는 현해탄의 해도와 조선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화지를 얼른 접고는 선실을 나와 배의 후미 쪽으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그는 이마에 손을 대고는 두 눈을 크게 떠 오우라항 쪽을 멀리 살폈다. 먼 시야로 병선들이 속속 항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각 대의 병사들을 태운 병선은 커다란 대형선이 중심에 섰고 좌우의 속도가 빠른 중형 병선인 세키선과 소형 병선인 고하야선이 바싹 붙어 1단의 선단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었다. 대형 아타케선에는 수장이 타고 있었고 좌우로 전투원들이 탄 세키선과 고아야선이 붙어 호위를 하는 형국이었다. 요시토시는 배 위에서 펄럭이는 깃발들을 유심히 보았다. 살피는 그의 왼쪽 뺨으로 햇빛이 하얗게 반사되었다. 준수한 20대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의 오른쪽으로는 허리에 칼을 차고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검은 그림자가 햇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돛을 들어 올려라. 격군들은 기운을 아껴 쉬도록 하고 깃발을 높이 세워라. 곧 배 난간 곳곳에 깃발이 꽂혔다. 깃발에는 검은색 사각형의 흰색 원이 박힌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대마도주의 문양이었다. 난간에 꽂힌 깃발은 바닷바람을 받아 힘차게 펄럭였다. 깃발을 꽂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층 누각을 실은 커다란 배가 요시토시의 병선 쪽으로 다가왔다. 배의 무게를 못 이긴 파도는 좌우로 촤악 갈라졌다. 유키나가님의 아타케선입니다. 다가오는 병선에는 이미 깃발이 꽂혀 펄럭이고 있었다. 깃발에는 하얀 십자가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대장선이 틀림없었다. 유키나가는 자신이 천주교도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양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영주였다. 배는 대장선답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갑판 한가운데 3층 누각이 자리 잡고 있었고 누각 꼭대기에서 갑판 아래쪽으로 길게 줄이 드리워져 깃발이 달려 있었는데 깃발마다 십자가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멀리서 조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전군이 승선을 마치고 항을 빠져나왔다는 신호였다. 이윽고 옆으로 다가왔던 대장선에서 신호수가 깃발을 좌우로 3번씩 흔들었다. 선두에 서라는 신호였다. 자, 앞으로 치고 나가라. 요시토시가 탄 배가 앞으로 빠져나가자 유키나가의 대장선이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이를 필두로 700여 척의 병선이 부채꼴 대형을 이루며 뒤를 이었다. 현해탄의 바닷물은 좌악하고 좌우로 갈라져 나갔다. 선단의 목적지는 조선의 부산포였다. 산악기로 유명한 현해탄의 물결도 오늘은 잔잔했다. 시계도 나쁘지 않았다. 온갖 깃발로 장식한 병선들은 웅장한 기세로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철썩, 철썩. 바다는 연신 신음을 내었다. 1만 8천의 외병을 실은 700여 척의 크고 작은 병선은 그 신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현해탄의 시커먼 물살을 가르며 도도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병선에 짓눌려 깨어져 가는 포말에 아침 햇살이 비쳤다가 포말과 함께 써져갔다. 검은 빛의 바다 현해탄은 끊이지 않고 파도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막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였다. 현해탄은 대마도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갈라놓은 바다였다. 물살이 새고 항시 검은 빛을 띠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해탄은 동아시아 대륙에서 뻗어나온 한반도와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열도를 이어주는 바다였다. 태고적엔 하나로 붙어있던 육지가 지각 변동으로 찢어지고 튕겨져 나갔다. 살점이 뭉텅 떨어져 나간 그곳에 상처가 생겨 틈새가 벌어졌고 찢겨져 나간 그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눈물이 흘러들었다. 이른바 현해탄은 눈물로 이루어진 바다였다. 현해탄은 유난히 시커먼 빛을 띠면서도 반도와 튕겨 끊어져 나간 열도를 이어주는 바닷길이 되었다. 찢겨지고 뜯겨져 나가 생긴 반도의 생치기와 열도의 균열은 그 흉터가 컸을 뿐 아니라 커다란 별리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있어 고인 눈물도 그만큼 깊었다. 하나의 대륙에서 찢어져 갈라진 반도와 열도는 어리석고 변덕심한 인간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인이 될 때마다 창과 방패가 되어 부딪혔고 불꽃을 튀겼다. 역사의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반도와 열도의 민중은 신음하거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다. 현해탄은 이러한 민중의 한을 끌어안고 눈물을 받아들이며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민중과 함께 고통스러워했다. 현해탄은 지각 변동으로 찢겨져 나간 아픔과 역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그 깊은 심연의 민중의 고통과 한을 첩첩으로 품고 있었다. 아무도 현해탄의 그 아픔의 깊이를 헤아리진 못했다.
계속 to be continued.